개인적으로 옛날에 예비군 다닐 때 다른 건 다 귀찮은데 유일하게 사격은 오히려 기다려졌습니다. 민간인이 실제 총을 야외 사격장에서 그렇게 쏠 수 있는 기회는 현역 때랑 예비군 때 밖에 없기 때문에 총 쏠 때 나는 고막 때리는 벼락 같은 소리와 뭔가 다시 내가 남자가 된 것 같은 그 고소한 화약 냄새가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훈련받던 누구 하나 제대로 된 복장을 한 사람이 없는 동료 예비군 분들도 보면 사격할 때만큼은 단순히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다들 사격 능력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한두 발 대충 쏘는 것으로 바로 0점 잡은 다음 거의 스나이퍼 수준으로 명중 시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옆에서 좀 못하는 것 같으면 한국인 특성상 그쪽 사로로 몰아주어 열발 주고 쏘는데 어떤 관역판에는 구멍이 20개나 있어 불쌍한 조교는 또한 숨기고, 실제 전쟁이 벌어져도 200m 안에서만 총격전이 벌어진다면 한국 남자들 대부분 거의 특등 사수 수준으로 싸울 수 있을 듯 보입니다. 하지만 300m 또는 1km가 넘는 거리에서는 얘기가 다릅니다. 전문 스나이퍼 라이플과 뛰어난 성능의 조준경이 없다면 500m 이상은 아무리 슈퍼 예비군이라고 하더라도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과거 한국 전쟁 때 어느 한국군 병사가 이 모든 걸 뒤집어버리고 또 그걸 지켜보던 미군 장교들이 기겁을 하던 사건이 있어 여기 소개합니다. 1953년 한국군과 중공군의 대치가 가장 치열했던 격전지 중 하나인 금성고지 전투에 참전했던 미 육군 7사단 소속 존 리처드 카펜터 소위의 회고록에 따르면 강원도 금성고지의 깊은 계곡을 사이에 두고 북쪽 중공군과 남쪽 연합군은 대치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꽤 오랜 시간 대치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미군 장교는 매일 상대편 진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매일 보다 보니 한 가지 특이한 상황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상대 중공군의 지휘관으로 보이는 장교가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로 나와 매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밖으로 나와 연합군 측을 바라본 채로 쭈그려 앉아 뽕을 누웠습니다. 망원경으로 보면 연합군 진영에서 그 모습이 훤히 보였지만 저격을 하기에는 그 계곡이 너무 깊어서 연합군 측 저격수가 그를 쏘려고 몇 번 시도하였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 소총으로는 닿지 않아 번번이 실패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인 저격수 한 명이 나서더니 자기가 저 중공군 지휘관을 잡겠다며 먼 거리까지 닿을 수 있는 저격총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연합군이 가진 저격총 중에는 그렇게 먼 거리를 날아가 저격할 수 있는 총이 없었습니다. 미군 장교의 회고록에는 당시 정확한 거리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최소 1km 이상 되는 거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도 그 한국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다 저격총이 아닌 캘리버 50 중기관총이 그 먼 거리를 날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총신이 길다고는 하지만 반동도 심하고 태생적으로 사방으로 총알을 고려대는 기관총을 가지고 그것도 원거리 저격을 한다는 발상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었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그 한국인 저격수는 그 기관총으로 저격을 하기 결심하고 금방 어디에선가 저격용 스코프를 구해와서는 기관총에 달고 혼자 먼 거리를 겨냥하며 0점을 맞추는 등 차근차근 저격을 할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카펜터 소위를 비롯하여 연합군 진영의 다른 미군들은 그 한국인 저격수의 모습을 보며 지금 저 사람은 저 큰 기관총에 스코프를 달고 과연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 다같이 흥미롭게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어김없이 다음날이 박자그날도 어김없이 망원경으로, 그날은 또 바람도 매우 잔잔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한국인 저격수가 벌써 일어나 스코프를 단 우스꽝스러운 59경 기관총의 위치를 잡고 거치대에 올려놓은 후 중공군 지휘관을 저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부터 쭉 그를 지켜보던 미군들은 과연 한국인 저격수가 기관총으로 계곡을 가로질러 그를 맞출 수 있을까 없을까를 두고 내기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시간이 찾아왔고 그 중공군 지휘관은 똑같은 시간에 밖으로 나와 일말의 의심도 없이 이쪽을 향해 쪼그려 앉았고 바로 그때 스코프로 줄곧 중공군 지휘관의 동선을 따라다니던 한국군 저격수는 기관총에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기관총의 총소리가 계곡에 울려 퍼지는 사이 총알이 가슴에 박힌 중공군 지휘관은 그대로 앞으로 꼬꾸라졌습니다. 그 한국인 저격수는 그날 하루 종일 자신의 기관총을 메고 다니며 보이는 사람마다 자기 총과 그날의 저격을 자랑했다고 커펜터 소위는 회고록을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활을 말도 안 되게 잘 쏜다는 것은 마치 지구가 둥글다는 것만큼이나 세계인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쏘는 능력이 한국인들에게 몰빵된 것인지 포도 잘 쏘며 또 미사일도 잘 쏩니다. 그중 특히 총은 거의 활만큼이나 잘 쏩니다. 올림픽에서 항상 금메달 효자 종목도 사격이고 또 세계 유일 올림픽 사격 3연패의 주인공 또한 한국인입니다. 사격이라는 것은 목표를 조준하고 오차 없이 잘 맞추는 능력인데 우리 한국인들은 태생적으로 엄청 잘하는 것 같습니다. 무기를 쏘는 것뿐만 아니라 7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이 달려온 발자취를 보면 그 계곡 너머에 있는 지휘관을 결국에는 명중시켜버린 그 한국인 저격수의 일화처럼 정신의 영역에서도 그대로 발휘되는 능력처럼 보입니다.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국제외교와 경제 패러다임의 이 대혼란기 속에서 모든 게 정리되고 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있어야 할 가장 이상적인 곳, 가장 이상적인 대한민국의 미래 자아상을 마치 저격총의 조준경을 들여다보듯 신중히 잘 찾아 계곡을 가로지르던 그 총알처럼 흔들림 없이 똑바로 날아가 명중시켜 그 미래를 꼭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